예,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는 텍스트 형태의 블로그 포스팅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영상이라든지 실시간 강의 위주로 한번 올려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부터 제가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3학년 과학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과학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첫 단원부터 조금 어려운 전기 부분입니다. 실제 전기 부분이 쉬운 것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차근차근히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겠고요. 전기는요. 크게 단원에서는요. 두 가지, 전기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문적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과학의 수준에서인데요. 전기는 크게 정전기와요. 그리고 무엇으로 나눌 수 있냐면 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 흐름으로 나누게 되는 건데요. 정전기의 경우에는요. 정지한 전기,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전기를 얘기하고요. 전류라는 것은 흐르는 전기를 얘기하게 됩니다. 다시금 이 정전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찰 전기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하나는 유도 전기입니다. 이때 유도 전기는요. 앞부분에 정전기 유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마찰 전기와 유도 전기 그리고 크게 전류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요 세 가지를 갖다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요. 순서대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 거는요. 마찰 전기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마찰 전기는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용어는 이제 대전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대전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대전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찰 전기라는 것은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요, 정전기의 일종인데요. 이때 정전기는 흐르지 않는 전기를 의미합니다. 이 흐르지 않는 전기를 갖다가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마찰 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마찰 전기는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문질렀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전기를 갖다가 우리는 마찰 전기라고 하게 되고요. 이때 중요한 부분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서로 다른 두 물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요.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바로 대전이라는 것은요. 전기전자에 보통 맞닿을 대자를 써서요. 바로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문질러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현상, 이걸 갖다가 우리가 대전이라고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즉 대전되어서 마찰 전기가 만들어진 물체를 갖다가 대전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려하는 게요. 대전열인데요. 열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보니까 이제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요. 마찰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발생되는 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열은 그 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을 맞추어서 순서를 내두다. 그래서 열을 맞추다. 이런 것들 있죠. 그때 말하는 순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들이요. 이 순서가 있는데요. 전기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있는데요. 이 전기가 만들어지는 순서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다른 부분을 조금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분을 조금 봐야 될게요. 바로 원자의 구조입니다. 자, 그럼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요. 실제 원자의 구조는 우리가 보통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요.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원자의 구조를 보면요. 우리가 뭐 돌턴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톰슨, 그리고 러더퍼드. 제가 생각하면서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씩 버퍼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고요. 그리고 글씨가 조금 이쁘지 않더라도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글씨를 좀 많이 못 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호가 나오고요. 그 현대 모형까지 나오는데요. 이 현대 모형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지금 현대 모형에서요.
한가운데는 우리가 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지금은 어느 쪽에 있는지는 모르고 확률적으로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요, 이제 확률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근데 조금 알아두면 우리가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1번입니다. 원자 번호 1번이란 얘기는요, 핵이 한 개가 있고요. 전자가 한 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한가운데 핵이 한 개가 있고요. 바깥쪽으로 전자가 한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3번입니다. 그 얘기는요, 핵이 3개가 있고요. 전자도 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핵이 가운데 3개가 이렇게 있고요. 바깥쪽에 전자가 3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때 중요한 건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전자 껍질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좀 가볼게요. 이렇게 핵이 있게 되면요, 전자 껍질은요, 이렇게 몇 개의 껍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때 각 껍질마다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는 18개라고도 이야기는 하지만요,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8개라고 알아도 무방할 겁니다. 이때 전자는 안쪽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리튬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1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8전자 규칙이라고 있는데요. 이 8전자 규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최외곽 껍질. 자, 쉽게 얘기하면요, 요쪽 부분입니다. 요쪽 부분이에요. 지금 전자가 있는 제일 바깥쪽 껍질을 최외곽 껍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전자를 꽉 채우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는요, 총 8개를 넣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1개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7개를 어디선가 전자를 더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리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게 됩니다. 즉, 이 전자 하나를 갖다가 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버리게 되면 최외곽 껍질은요, 두 번째 껍질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껍질로 바뀌게 되고요. 그것과 동시에 첫 번째 껍질이 꽉 차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핵은 3개가 있지만요, 전자는 2개가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튬 양이온, 리튬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플루오르입니다. 플루오르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9번인데요. 9번이란 얘기는요, 핵이 9개가 있고요. 전자도 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핵이 지금 9개가 가운데 있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지금 7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꽉 채우려고 하면은 1개만 가지고 오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핵이 9개이고 전자는 9개에서 10개로 바뀌게 되고요. 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요. 플루오르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즉 플루오르화 이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요, 다시 우리가 무엇으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앞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요, 이제 마찰 전기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마찰 전기는요, 아까 전에 자, 여기로 오겠습니다. 자, 마찰 전기입니다. 마찰 전기는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문질러서 생긴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하나의 물체는요, 전자를 잃어버리고 싶고요, 하나의 원자는 전자를 얻고 싶다면요, 가만히 있는데 전자는 이동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즉, 전자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두 물체가 맞닿아야 되는데 바로 마찰을 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마찰을 하게 되면요, 두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하나의 물체에는요, 예를 들면 자, 내려와서요, 리튬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서 리튬 양이온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플루오르는 음이온이 되겠죠. 자, 이거의 개념과 마찰 전기는 물론 약간은 틀리긴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 이해가 되면 조금 쉬운데요. 그래서 어떠한 두 개의 물체가 있습니다.
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A라는 물체가 있고요. 지금요. 그리고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물체를 선생님이 문질렀어요. 문지르게 되면요. 두 개 중에서요. 만약에 전자를 더 가지고 가는 능력이 강한 녀석이 있다면요. 전자가 이동하게 될 건데요. 자, 그림을 그려봤을 때요. 여기에는요. 플러스가 이렇게 3개가 있고 여기는 플러스가 4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자가 3개가 있고요. 여기도 전자가 3개가 있습니다. 4개겠죠?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중성 상태예요. 그런데 두 개를 문지르게 되는데 어느 쪽이 전자를 가지고 가는 능력이 더 큽니까? 몰라요. 그 순서를 나타낸 것이 아까 전에 얘기한 대전열이 되겠고요. 그래서 두 개를 문질렀을 때 만약에 대전열이요. B가 더 크다. 전자를 갖고 오는 능력이 더 크다면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물론 한 개가 이동할 수도 있고 두 개가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요, A에는요, 플러스가 훨씬 더 많게 되고요. B에는요,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게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의 물체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또 하나는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바로 대전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현상을 대전,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순서가 무엇이냐면요, 대전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전열을 보면요, 문제집에 보면 순서가 다양합니다. 털가죽부터 시작을 해서요, 쭉쭉쭉쭉 가서 보통 에보나이트로 끝납니다. 에보나이트로 끝나는데요. 털가죽에 보통 이렇게 플러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에보나이트에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에보나이트가 마이너스가 되기 쉽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가 되기 쉽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전자를 쉽게 잘 빼앗아 오는 능력이 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예를 들면 유리도 있고요. 그리고 명주도 여기에 있고요.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에보나이트랑 명주랑 문질렀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힘이 더 세다고요? 에보나이트죠. 그럼 에보나이트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요. 명주는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털가죽과 에보나이트를 문질렀습니다. 역시나 에보나이트가 마이너스, 털가죽은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두 개 중에서요. 과연 어느 쪽에서 즉 에보나이트를 명주랑 문질렀을 때, 에보나이트를 털가죽으로 문질렀을 때 어느 쪽에서 전기가 잘 만들어질까요인데요. 당연히 이 사이가 멀면 멀수록 얘는 잘 잃어버리고 얘는 잘 가지고 오니까요. 간격이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된다? 전기가 잘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둘 사이는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를 보냐면 유리입니다. 유리의 경우에는요. 털가죽과 문질게 되면 유리는 지금 마이너스를 띠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유리를요. 명주랑 문지르게 되면요. 유리는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몇 가지를 갖다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약간 말에 있어서 오류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제가 댓글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수정을 할 테니까요. 조금 많은 양해를 바라도록 하고요. 정리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요. 전기는요. 정전기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전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글씨가 엉망이네요. 전류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다시금 정전기는요. 마찰전기가 있고요. 그리고 정전기, 유도전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도 지울게요. 유도전기가 있습니다. 이때 마찰전기는 우리가 용어를 3가지를 알아두면 좋다고 했죠. 대전이 있고요. 대전체가 있고요. 대전열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전은요. 맞닿아서 전기가 생성되는 현상. 대전체는 그렇게 만들어진 물체. 대전열은 플러스 전기가 잘 되기 쉬운 놈부터 마이너스 전기를 띠기 쉬운 물체까지 순서를 나타낸 것. 그 순서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대전열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보통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이제 시험 문제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이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간략하게 해야 될 거는 간략하게 할 거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각각에 대한 정의들입니다.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의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어야겠죠. 우리가요. 두 번째는요. 대전열을 이용한 것이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전열이요. 교과서마다 나오는 교과서도 있고요. 나오지 않는 교과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대전열이라고 했을 때요. 대전열을 외우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외우지 않고 풀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외워야 되는 건 이것만 기억하세요. 플러스가 가장 잘 되기 쉬운 것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털가죽입니다. 털가죽이고요. 마이너스가 제일 내기 쉬운 거는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입니까? 에보나이트예요. 이거는 기억하세요. 이거를 알고 문제 푸는 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무풍선과 털가죽을 문질렀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올바른 그림은, 그럼 선생님 저는요 고무풍선은 고무인데요. 고무는 어느 순서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거 필요 없죠. 털가죽 요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털가죽은 플러스가 되기 가장 좋은 물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고무풍선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요. 인력과 청력 중에서 인력이 작용하니까 달라붙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위에 대전열이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대전열의 순서를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의 대전열을 죄송합니다. 겹쳤었어요. 아래의 대전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고 대전열 순서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전에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뽕당 이동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하고 또는 그러면 선생님 플러스 전하는 이동하면 안 됩니까? 하는데요. 플러스 전하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플러스 전하는요. 마이너스 전하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고요. 그리고 플러스 전하라는 것은 물체 그 자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체 그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오로지 마이너스 전하만이 움직여서 전기를 띠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처음 수업 내용이라서요. 조금 복잡하기도 했지만요. 다음에는 내용을 조금씩 줄여가지고요. 간략하게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